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 카드 와입이 아니고요. 그 카드를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지는 거를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서 그 익스프레션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뭐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간단한 익스프레션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법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카드는 카드가 원래 쉬운 한자인가요? 그죠? 그걸 나중에 다 받으셔서 해도 되고, 지금 연습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한 패키지죠. 예, 요걸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예, 레이어 분리를요. 그래서 얘를 AI 파일로 저장을 하시고요. 예, 이제 애프터 이펙트로 오셔서 여기서 이제 로드를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예, AI 파일, 예, 레이어 사이즈로 분리를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이거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뭐 얘를 수정을 해서 쓰셔도 되고, 이 사이즈가 이제 우리가 작업할 사이즈가 아니니까 얘는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작업해야 될 사이즈,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가 있겠죠. 저는 그냥 이 정도 사이즈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카드 중에 아무 그림이나 한 장만 갖다 놓으시면 돼요. 아무 그림이나. 일단 한 장 갖고 작업하고 나중에 다 리플레이스 시킬 겁니다. 자, 뭐 이왕이면 에이스를 가지고 작업을 해보죠. 자, 에이스라는 걸 가져다 놓고요. 뭐 스케일이나 이런 거 줄이시고 싶으면 얼마인지 줄이세요. 예, 저는 그냥 이 상태로 하겠습니다. 적당한 사이즈라서. 자, 먼저 얘를 회전을 시켜야 됩니다. 로테이션 회전을 시킬 건데 센터가 중앙에 있으면 안 되죠.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생각해야 될 게 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가 어디까지 애니메이션을 잡을 건지. 예를 들어서 카드가 나중에 부채꼴로 펼쳐지고 카드가 또 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 뒤집혀야 된다면 이 카드의 앵커 포인트는 여기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페어런츠를 하나 만들어서 이쯤에다 가져다 놓고 페어런츠로 대회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카드가 이제 자기 자신이 중심으로 돌 때는 이 앵커를 사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카드 하나당 페어런츠가 하나씩 더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뭐 거기까지 가진 않고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대회전만 시키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앵커 포인트를 옮겨야 되겠죠. 앵커 포인트를 뭐 이걸로 옮기셔도 되고, 예, 이왕이면 수치를 가지고 좀 옮기겠습니다. 앵커 포인트를 쭉 옮겨야 되겠죠. 어디까지. 그 다음에 포지션 다시 좀 내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까지 본인이 이 앵커 포인트가 멀면 멀수록 이 카드의 대회전이 좀 커지겠죠. 이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로테이션은. 예, 조금만 더 해볼까요? 네, 조금만 더 빼겠습니다. 예, 그래서 앵커가 결국 여기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로테이션 시킬 때 예,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거를 일일이 다 얘를 갖고 로테이션 시키는 거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익스프레션을 이제 사용을 할 건데요. 자, 먼저 익스프레션을 사용할 널을 하나 만드는 게 좋습니다. 제각각 독립된 익스프레션을 가지면은 다량의 레이어를 통제하기가 힘듭니다. 제각각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널을 하나 만드시고요. 네. 이 널에다가 모든 익스프레션 컨트롤러 넣을 겁니다. 필요하다면. 그래서 얘를 뭐 이름을 좀 바꿔줄까요? 뭐 메인 널이라고 할까요? 그냥. 자, 그럼 여기다가 일단 익스프레션 컨트롤러 하나 넣겠습니다. 그것도 뭐 앵글이나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좀 어울리게끔. 그래서 얘를 갖고 사용을 할 건데요. 모든 카드를 다 회전을 시킬 겁니다. 이름은 그냥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이라고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얘의 로테이션 여기다 익스프레션을 추가하시고요. Alt 누르고 스타워치를 클릭하셔서, 자, 얘를 가져다 그냥 드래그해서 여기다 걸어버리면, 예, 이제는 얘의 로테이션은 얘를 갖고 통제를 하는 거죠. 얘를 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카드가 여러 장 있어야 될 거죠. 그럼 이 값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카드가 다 겹칩니다. 그죠? 세 장이 다 똑같이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카드마다 조금 차등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차등 생기게끔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얘를 변수로 좀 지정을 할게요. 뭐 그냥 A라고 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그리고 뒤에 선언을 해주고요. 세미콜론으로.
그러니까 다음 줄 A 곱하기 인덱스를 하겠습니다. 인덱스라는 건 이걸 의미하죠. 자기 자신의 인덱스. 아이고, 스페링이 틀렸네요. 인덱스. 자, 그럼 얘를 돌리면 인덱스가 곱해져서 돌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레이어가 여러 장 있다면 이거 차등이 생기겠죠. 예. 11 곱하기 얘는 2가 되고 얘는 3이 되고 얘는 4가 되고 이러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째 문제는 뭐냐? 첫 번째 장도 이동을 하죠. 첫 번째 장도. 그래서 첫 번째 장은 움직이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걸 먼저 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뭔가 좀 이상하죠. 예. 뭔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그죠? 이상한 게 뭐예요? 밑에 카드가 먼저 빠져버리죠. 밑에 카드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쪽 카드가 더 이동을 해야 되는데 밑에 카드가 더 많이 이동을 해버립니다. 이 두 가지를 잡아야 되는데 원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카드가 안 움직여야 됩니다. 첫 번째 있는 카드. 그러니까 가장 아래쪽에 있는 카드죠.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쪽에 있는 카드가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위쪽에 있다는 거는, 그렇죠. 레이어 구조상 이쪽에 있다는 거죠. 위에. 그러니까 얘보단 얘가 위에 있는 거고 얘보단 얘가 위에 있는 거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덱스 넘버가 오히려 낮을수록, 인덱스 넘버가 낮을수록 더 많이 돌아가야 된다는 소리죠. 지금 상태라면 어떻게 됩니까? 인덱스 넘버가 높은 게 곱해지는 값이 크니까 더 많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반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밑에 게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밑에 게 많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위에 게 많이 돌아가게 만들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안 움직이게 잡는 건 뭐냐?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거. 이게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거죠.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거. 얘는 안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맨 아래쪽에 있는 얘는 로테이션 값이 몇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0이 돼야 되죠. 항상 0이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좀 쓰면 되겠죠. 수식을 만들어주면 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인덱스 넘버가 낮을수록 더 많은 값이 곱해지게 만들려면, 예, 뭐 머리 좋으신 분들은 벌써 아시겠죠. 임의의 수에서 인덱스를 뺀 값을 곱해주면, 그렇죠. 인덱스 넘버가 낮을수록 더 큰 값이 곱해지게 되죠. 예, 그렇다면 임의의 수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임의의 수를 우리가 만들 건데, 아이고. 자, 임의의 수를 우리가 만들 겁니다. 그런데 그 임의의 수를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보다 이왕이면 가장 마지막 인덱스 넘버 있는 놈은 0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널에다가, 예, 컨트롤러 하나 더 넣겠습니다. 이젠 그냥 슬라이더를 하나 넣을게요. 그래서 얘를 좀 위로 넣을게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얘 이름을 알아보기 쉽게 하겠습니다. 얘를 AND, 레이어 구조상 AND 넘버 인덱스라고 할게요. 알아보기 쉽게. AND 인덱스 넘버 써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자, 그렇다면 얘가 위쪽에다가 선언을 할게요. NUM이라고 할게요. 그냥 변수명은. NUM은 뭐다? 얘다 이겁니다. 슬라이더 값. 자, 그렇다면 아래쪽에 이제 수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전에 봤듯이. 그렇죠. NUM이 되겠죠. 임의의 수에서 빼기. 인덱스를 해준 거를 A에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마지막이라면 여기다 인덱스 넘버 2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얘는 안 움직이죠. 돌려도. 그죠? 왜? 얘는 항상 0이 되니까요. 0이 곱해지면 무조건 0이니까요. 대신 또 다른 무언가가 들어갔을 때 이제는 마지막에 있는 게 인덱스 넘버가 5죠. 그래서 여기다 5를 써주면 항상 마지막에 있는 놈은 절대 안 움직이겠죠. 나머지들만 돌아가고 인덱스 넘버가 낮은 놈일수록 더 많이 돌아가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죠. 카드가 가운데서부터 펼쳐지는 게 아니고 약간 이쪽에서부터 펼쳐지죠, 대부분. 그럼 이걸 어떻게 돌리느냐? 그때는 이제 페어런츠를 이용하는 거죠. 페어런츠. 얘 잠깐 지울게요. 얘한테 페어런츠를 바로 걸어버리면, 얘 로테이션을 돌리면 여길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이렇게 돌겠죠. 예, 이게 아니죠. 그래서 얘도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이쪽, 이 카드에 아까 그 앵커 포인트 위치 있죠. 거기에 가 있는 게 좋겠죠. 그럼 그쪽으로 어떻게 옮기느냐? 얘의 앵커와 포지션의 키를 카피하면 되는데요. 카피해서 여기다 페이스트하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반대로 얘를 한번 여기다 페어런츠 걸 때 쉬프트 키를 누르고 페어런츠 거는 겁니다. 쉬프트 키를 누르고요. 그럼 정확히 널이
얘의 앵커 포인트 위치로 딱 이동을 하죠. 이런 거 아주 중요한 거죠. 재밌고. 자, 그래서 옮겨놓은 다음에 페어런치 풀고 반대로 이렇게 페어런치 걸면 편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얘를 갖고 회전을 시키면 내가 시작되는 카드의 위치를 만들 수가 있겠죠. 한 요 정도 할게요. 마이너스 25도. 그래 놓고서 이제 얘를 가지고 듀플리케이트 몇 장 뜰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이 값을 돌리면 쭉 펼쳐지죠. 이렇게 양쪽으로 펼쳐지는 건 뭐예요? 인덱스 넘버가 틀렸죠. 마지막 8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펼쳐지면 되는데 이 값이 너무 민감합니다. 지금 움직여 보시면 아실 거예요.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잡기는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이게 너무 민감해서.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저 값을 좀 낮출게요. 예, 앵글의 값을 한 나누기 한 50 정도 할게요. 좀 더 값을 낮춰서 애니메이션 잡기 편하도록. 자, 그럼 이제 얘를 듀플리케이트 몇 개 떠보시고, 예, 인덱스 넘버 몇 번? 9번이면 여기다 9번 쓰시고, 마지막. 자, 이렇게 해서 돌리면 아무래도 좀 더 편하죠. 값이 크게 움직여야 되니까. 애니메이션 잡기는 더 편합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얘를 갖고 그냥 키를 잡으면 돼요. 얘를 가지고요. 자, 이게 2D입니다. 2D.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3D가 이게 된다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3D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앞뒷면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3D를 하기 위한 거. 만약에 앞뒷면 보여줄 이유가 없다면 3D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다 3D가 된다면 이제 약간의 문제가 생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Y로 얘를 살짝 돌려볼게요. 뒷면이 어떻게 되나? 예, 뒷면도 똑같은 카드가 나오죠. 예, 이건 문제 되겠죠? 그러면 뒷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카드에 뒷면이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럼 그걸 잡아야 되는데, 자, 먼저 바꾸는 거 먼저 할게요. 바꾸는 거. 자, 이렇게 만약에 본인이 카드를 다 만들고 싶다면 그걸 다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쪽에서 예를 들어 얘가 에이스, 그 다음에 얘가 2번이면 이쪽에서 원하는 카드 있죠. 2면은 Alt 누르고 바꿔치기 2, 얘는 3가 될 거고요. 예, 이런 식으로 그냥 바꿔치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예, 4, 5, 예, 6, 예, 7, 예, 8 여기까지만 할게요. 8, 8, 8, 8, 예.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해서 뭐 본인이 원한다면 얼마인지 카드 바꿔치기 하면 쉽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해볼게요. 아까처럼 만약에 이게 3D가 됐다면 이게 문제가 된다 했죠. 분명히 뒤집혔을 때. 자,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수정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뒷면이 될 카드, 예, 백, 얘를 하나 가져다 놓겠습니다. 자, 얘는 눈에 보일 필요 없어요. 가려 놓을게요. 그냥. 자, 그 다음에 A, 뭐 요걸로 할까요? 그냥 위에 있는 놈 8번. 자, 8번에다가 물론 방법이 한 두세 가지 정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를 해드리는 겁니다. 카드의 뒷면은 다 똑같은 그림이죠. 다 얘가 들어가는 거죠. 제각각 다른 그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훨씬 편해요. 이 방법이. 얘를 선택하고 이펙트, 채널, 컬큘레이션. 자, 그러면 이 컬큘레이션에 이쪽에 세컨드 소스 여기에 백을 지정하는 겁니다. 백. 그래 놓고선 세컨드 레이어의 오페서티가 올라가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백이 되는 거죠. 낮춰지면 다시 원본이 보이고. 그럼 결국 이게 뭐냐? 뒷면이 됐을 때 얘가 나타나고 얘가 100이 되고 앞면일 땐 0이고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일이 키 잡는 걸로는 불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얘를 키를 여기서 만들고 이쪽에서 열겠습니다. 6키 눌러서요. 그 다음에 키는 다시 지워줄게요. 쓸데없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 익스프레션을 추가합니다. 자, 그래서 앞면 뒷면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투컴프라는 겁니다. 투컴프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벡터 가로 열고 대가로 열고 0, 0 좌표예요. 1 대가로 닫고 가로 닫고 얘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디랑 비교를 하느냐?
0이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0. 그래서 0보다 작다면, 자, 그럼 얘를 또다시 대괄호로 묶어주고요. 그럼 곱하기 100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0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지금은 0이죠, 얘가. 그런데 얘가 돌아가면 뒷면이 나와요, 이렇게. 아이고, 뭐 잘못됐네요. toConf vector 00,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여기에, 예, Z축이 빠졌네요. 예, 요게 빠졌네요. 예, 그래서 돌아가면 100이 되고, 예, 앞면일 땐 그대로 다시 0이 되고, 이걸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 줍니다. 예, 아주 좋죠? 자, 그렇다면 모든 곳에다가 이 이펙트를 적용해 주면 되죠. 그래서 얘 선택하고 에디트, 카피, 나머지 레이어들 여기다가 에디트, 페이스트.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실제로 애니메이션은 이제 이걸로 잡겠죠. 애니메이션은 얘로 잡고 쭉 펼쳐지고, 그 다음에 만약 로테이션이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뒷면을 보여줘야 된다면 얘로 돌려봐도, 예, 전부 다 카드가 되죠. 예, 물론 지금은 굉장히 단순하게 잡은 겁니다. 이렇게 페어런츠 이용하는 거는 제약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펼쳐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카드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뒤집혀야 된다면 그건 못해요, 지금. 왜냐? 얘네들의 앵커가 다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그 애니메이션까지 본인이 생각을 했다면 얘마다 독립된 페어런츠를 다 만들어야 되고, 얘 돌릴 때는 자기 자신의 축으로 돌려야 되고, 아무래도 좀 더 복잡해지겠죠. 어쨌든 원리는 이겁니다. 앞면 뒷면 만들 때 calculation이라는 걸 쓰고 거기에 expression으로 앞면과 뒷면을 인식할 수 있게끔 toConf vector라는 함수를 써서 그거를 이용해서 앞면 뒷면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펼쳐지는 애니메이션은 얘를 갖고 잡아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에펙에서, 그러니까 2D에서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지는 카드 형태나 아니면 이제 3D가 될 때 중요한 거는 앞면 뒷면을 과연 어떻게 바꿔치기를 하는지, 예, 그런 부분, 예, 한번 연습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게 아마 그냥 말로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가실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연습해 보시면서 한 서너 번 해보시면은, 예,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을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익스프레션이나 이런 거 좀 참고하셔서 작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